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그런 지방선거에 대한 그런 열정 같은 게 퇴색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지금 박근혜 정권이 정치를 잘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젊은 층들이 뭔가 투표권을 행사하고 투표에 참여해서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이나 여당이나 누가 과반을 차지하냐의 싸움이잖아요. 약간 낙하산 공천 그렇게 돼갖고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니까 지역 현안보다도 일단은 중앙당의 시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혀 지역 현안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 나와갖고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동작을 공천 자체가 전략 공천으로 됐으니까 재보궐선거에 중요한데도 투표율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 상태로. 여당 야당 서로 좀 싸우지 말고 너무 싸우기만 해서 안타까웠습니다. 누가 돼야 된다 이런 말만 많은데 진짜 선거할 때 복지에 많이 신경을 쓰겠다 요즘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상 나라에 지금 돈도 없는데 그걸 어디서 끌어모을 것인지 정확하지도 않은데 그런 거보다 진짜 현실적으로 좀 사는 사람이 돼야 하지 않나. 네, 강존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매일 3부에서는 진짜 민심이 들리는 곳,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는 내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 과정을 어떻게들 보셨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공천에 대한 잡음 이야기도 하신 분이 계시고요. 아무튼 간에 내일이 선거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치열했던 선거전만큼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당선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유병헌 사망에 대해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스포츠 소식부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손흥민 선수가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뛸 수 있을지 없을지 불투명하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이 손흥민 선수가 현재 독일 분데스리가의 레버쿠젠 소속입니다. 그렇죠. 9월에 이제 인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 이 아시안 게임 축구 최종 엔트리 20명 명단 제출 마감이 8월 15일입니다.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예. 그런데 피파 규정에 따르면 피파가 정한 의무 차출 대회만 이 클럽이 선수를 차출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같은 경우는 의무 차출 대회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대표팀에 뽑히면 무조건 레버쿠젠에서 보내줘야 되는데요. 네. 하지만 아시안게임은 이런 의무 차출 대회에 속하지 않습니다. 아하. 그리고 게다가 인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9월 중순 딱 이 시기가요. 분데스리가 이제 시즌 초반입니다. 그래서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레버쿠젠 스케줄을 보면 볼프스부르크, 아우크스부르크, 프라이부르크 또 이 파더보든 이 팀하고 4연전을 하는데요. 시즌 초반 기선제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 손흥민이 레버쿠젠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에 유럽 챔피언스리그 본선 플레이오프까지 열리기 때문에 과연 손흥민을 보내줄까라는 네. 생기고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로 축구 금메달을 아시안게임에서 딴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 금메달과 인연이 없는데요.
손흥민 선수 이 소속팀이 내일 FC 서울하고 친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귀국을 했는데 예. 귀국 인터뷰에서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내가 말할 수는 없지만 아시안 게임 나가서 우승에 보탬이 되고 싶은 건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결과가 잘 됐으면 좋겠네요. 네. 프로야구 SK가 어제 경기에서 7점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졌네요. 예, SK가 어제 그 문학 홈에서 열린 넥센전에서요. 7대 0으로 이기다가 8대 10으로 역전패했습니다. 예. 예, 굉장히 뭐 믿어지지 않는 경기인데. 예, 이거 아주, 예. SK가 1회에 이 최정과 이재원 선수 백투백 홈런이 터지는 등 타선이 폭발하면서 7득점을 했거든요. 사실 1회에 7점 터지면 거의 끝난 경기인데 네. 그런데 3회에 2실점 하더니 4회에 4실점 또 5회에 4실점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결국 마운드가 문제였는데요. 이 SK가 5회까지 선발 김대유 선수부터 이재영, 이상백, 진해수, 이 전유수까지 무려 5명의 투수를 소진했습니다. 불펜진의 핵심이던 박희수가 이제 어깨 부상으로 6월에 1군 떠났고요. 네. 활약이 좋았던 박정배 선수까지 재활군으로 내려가면서 SK 불펜진이 사실상 붕괴된 상태인데 어제 패배로 SK 팀 평균 자책이 5.80점까지 치솟았습니다. 2000년에 SK 창단 이후 두 번째로 5점대 이 팀 평균 자책이 현실이 되는 분위기고 사실 SK는 뭐 최근 프로야구에서 엄청난 강팀이었죠. 2005년부터 8년 연속으로 팀 평균 자책이 3점대였는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다르고요. 현재 36승 51패로 꼴찌가 9위 하나인데 SK가 8위까지 쳐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1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각종 돌발 상황이 많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강남에서는 영동대로가 코엑스 사거리와 삼성역 사이 7차로에 사고가 나서 어렵고요. 강남대로 전시간 신사역 부근 사고 있었는데 사고 처리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노년역에서 신사역까지 차량이 많아서 긴 차량 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차하는 봉은사로는 차병원 사거리에서 교보타워 사거리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반포대교와 동작대교 사이 4차로에 고장차 있어서 뒤쪽으로 잠실대교부터 고장차 여파까지 더해서 밀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흥대로는 대림 삼거리 쪽으로 시흥 나들목과 디지털 단지 입구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강지연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1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잊혀지고 있지만 생존 학생들은 생생하게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열린 세월호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학생들은 친구들이 왜 그렇게 희생돼야 했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을 참관한 최윤수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윤수 변호사님께서는 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를 지원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는 변협에서 공익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예. 이 사건 관련해서 피해자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내고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단원고등학교의 생존 학생들이 재판에 참석을 했죠? 예. 예. 많이 참석했습니까? 네, 총 23명의 아이들이 증인으로 신청됐었는데요. 예. 그중에서 어제 6명이 전원 출석했고 예. 오늘은 사실 17명이 증인 출석을 하기로 했었는데 한 친구는 처음에는 오기로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좀 힘들었는지 오지 않았습니다. 예. 힘들어서. 굉장히 저희 생각으로는 출석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친구도 있네요. 예. 네. 이 증언에 나선 학생들은 어떻게 희망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검사님 3분이 단원고에 오셔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셨고요. 아, 네. 예, 그리고 그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단체 면담을 해서 예. 일단은 이제
진술할 내용이 있는 친구여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이의 의사도 중요했고 또 부모님이 또 네. 시키길 원하셔야 했고요. 또 아이의 상태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야 했겠군요. 그런데 원래는 이 화상 증언을 할 계획이었습니까? 예. 네. 그런데 처음에는 다 화상 증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예. 근데 사실 저 아이들이 탈출 경로에 대해서 증언을 주로 많이 하는데 네. 그러려면 세월호 도면이나 구조 과정에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의 사진 등을 많이 제시해야 했습니다. 아. 예, 근데 아무래도 화상 증언보다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게 자료 제시하기도 편하고 예. 또 현장감이 있어서 재판부에서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양해를 해준다면 네. 법정 증언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셨고요. 예. 저희 피해자 변호인 측에서도 비공개 재판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밖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번에 피고인들이 재판에 참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설명을 해서 아이들이 직접 증언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학생들이 이제 동의를 해서 법정에까지 직접 나오게 된 거로군요. 예. 네. 동의하지 않은 한 친구는 화상 증언으로 진행을 했고요. 네, 한 명은 이제 화상 증언을 하고, 예. 자, 우리 학생들의 증언에서 이 주목받을 만한 증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오늘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3가지 정도인데요. 예. 제가 증언을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걱정했던 거는 아이들이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을까였었는데. 예, 그렇죠. 예, 실제로는 사실 어제 아침에 나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고 네.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 예. 오늘 증언을 한 친구는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있다. 네. 그리고 그냥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 과정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단순히 교통사고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예. 또 한 친구는 본인이 어른들이 지금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해 주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방방마다 다니면서 이제 구명조끼를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자기가 어떤 친구들은 이쪽으로 탈출을 해라 이렇게 상황을 정리한 친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선원들은 그렇게 못 해줬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는지, 예.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경우에 선장이 1600년 향도 받는다고 자기가 기사를 봤다. 네. 하지만 자기는 그것도 적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한 게 좀 기억이 났고요. 네. 예,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아이들이 거의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복도에 나와 있어서 언제든지 퇴선 명령만 내려졌으면 거의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그러진 못했는데, 네. 자기들은 사실 어른들을 믿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른들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어른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네, 참 가슴 아픈 이야기네요. 예. 말 잘 듣고 기다리고 있었던 아이들 아닙니까? 예. 네? 네. 참 그렇군요. 참 이 학생들이 좀 떨리기도 했었을 것 같은데 말은 이제 침착하게 하는가요? 좀 많이 떠는 아이도 있긴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굉장히 명료하게 또렷하게 증언을 잘했고요. 네. 다만 이제 친구들 얘기가 나왔을 때는 예. 굉장히 의연하게 증언을 하던 아이들도 말을 잇지 못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그랬군요. 증언도 중에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도 있었군요. 예. 알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한 학생이 어제 인터넷상에 댓글을 보고 말을 했다고 하는 말씀이 계셨죠? 그거 걱정은 제가 했던 거고요. 예.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사람들이 요새 자신들을 욕해서 그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런 댓글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댓글이야 이런 데서 말이죠. 예. 그럼 뭐라고 우리 이 친구들을 욕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나 유가족들이 특별법을 통해서 굉장히 부당한 대상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데요. 아니, 유족분들께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예. 그렇게 해서 대학 가면 좋냐라는 식의 악성 댓글들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이고, 못됐네요. 그렇죠? 예. 네.
위로하고 함께하지 못할 망정 그런 건 옳지 않다고 보는데 자 우리 학생들의 증언은 오늘로서는 끝이 난 건가요? 예, 끝났습니다. 예. 이 학생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제 이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에도 참가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학교에서는 그런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스쿨 닥터로 선생님이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이 상주하고 계시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지금까지 또 아이들을 계속 돌봐오던 또 선생님도 네. 일주일에 몇 번씩 방문하고 계시는데 예. 이게 아직 처음 있는 일이라 좀 체계가 없어서 부모님들도 그걸 굉장히 걱정하시고 굉장히 지금도 계속 논의 중이십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어제 오늘에 있었던 학생들의 증언은 아주 결정적인 증언이 될 수 있겠네요. 피고인들을 처벌하는데.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진술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내용을 떠나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사실 증언을 겁내는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용기를 내서 진실을 얘기해주고 힘을 내줘서 고맙고요. 네. 이 과정이 아이들에게 좀 치유의 기회가 되었으면 바라고요. 네. 오히려 이 기회가 우리 학생들에게 치유의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지원하고 계시는 최윤수 변호사였습니다. 몽마르트의 하늘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번 토요일에 만날까요? 아시아나, 파리, 주 5회 운항. 파리. 토요일 스케줄이 더해진 아시아나로 더 편리하게 떠나세요. 아름다운 사람들, 아시아나 항공. 따라오는 그들에게 G3가 전하게. 한 발 늦으셨나요? 다들 G3의 화질에 빠져 있으니까.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의 기준,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A를 지원합니다.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네, 왜 유병헌 사망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답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입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독을 통해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왜 유병헌 사망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일까요?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립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나의 쿠쿠야 나의 얼음아 매일 새롭고 깨끗한 쿠쿠 얼음 나의 쿠쿠야 나의 방금 만들어 더 맛있는 얼음 쿠쿠 얼음 정수기. 쿠쿠 아이스 넘버 5 미안해 너를 두고 여기 시려가 가지마. 한 번 떠난 시력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대 눈의 피로 시력 강퇴엔 눈에는 눈약 코비콤 S 쉐보레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선정 한국산업의 서비스 품질 지수 국산 자동차 판매 부문 2년 연속 1위. 7월 중 추첨을 통해 100만 원 여행 상품권, 30만 원 주유 상품권 등 놀라운 구매 혜택을.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7월 3일. Find new roads. 네,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되는 게 내년 1월이죠? 네. 근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재계에서 시행 시기를 미뤄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경환 네. 부총리가 대안 중재에 나섰습니까? 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의 30%를 줄이는 목표를 갖고 예. 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온실가스 기업은 적게 배출하는 기업에게서 배출권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과징금을 내야 하는 건데요. 재계는 그 시행이 5달 앞으로 다가오자 기업 부담이 크게 가중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 보면 그 배출권 가격이 1톤에 10,000원일 경우에 2020년 기업들의 배출권 구입 비용이 2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최경환 부총리가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선 재계의 요구대로 시행을 늦추려면 그 정기국회 때 법을 고쳐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할 뿐더러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지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그 각 업종이나 기업에 할당되는 배출권을 늘려주거나 배출권 거래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환경단체의 반발입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어떻게 그 완화를 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의 20, 30대 되는 이들이 이 세금이나 공공보험료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받는 혜택보다 1억 원 이상 많을 거다. 뭐 이런 연구가 있네요. 네, 20, 30대 젊은 층은 그 평생 자신이 공공부문에서 받는 혜택보다 평균 1억 원 이상을 더 부담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연령대로 보면 20살에서 25살 미만은 1억 1,000만 원, 35세에서 40세 미만은 1억 6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네. 지난 2012년 이후 태어난 미래 세대의 1인당 부담액은 평균 3억 9천여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현재 50대 후반부터는 받는 혜택이 내는 돈보다 더 많습니다. 특히 60대는 4천만 원대로 혜택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만큼 세대 갈등이 심해질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이거 좀 연구 좀 해봐야 되겠네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야권 연대 이후 730 재보선 판세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휴가철과 재보선이라는 복병 탓에 낮은 투표율이 예상되었지만 사전투표 실시 결과는 예상 밖의 높은 투표를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배종찬 본부장님께서는 여론조사 전문가이신데요. 얼마 동안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있었죠? 네네. 네. 선거로부터 D-1
6일 예. 전 이제부터는 이제 선거조사를 실시한 것을 발표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네. 이번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 23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그 이후라도 공표는 할 수 있고요. 24일부터 실시되는 여론조사는 공표나 발표를 선거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도 여론조사는 해보긴 해봅니까? 뭐 실시가 되고 있는데 일단 공표를 하지 않도록 되기 때문에 못하지만 여론조사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깜깜이 기간이라고는 하지만 네, 저희들로서는 계속 판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 살펴보셨구나. 근데 방송에서 말씀 못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수도권하고 중천권이 어떨까? 이게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지금 최고의 그 접전 지역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영남권은 새누리당 우세, 호남은 네 곳인데요. 순천 곡성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세인데 이 바로 수도권과 충청권입니다. 이곳 9곳 지역에서는 상당히 박빙 지역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것이 네. 야권 단일화 후에 박빙 지역의 경합 수준이 더 높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참고적으로 마지막 여론조사를 참고하더라도 초박빙 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는 곳은 서울 동작을, 네. 수원 병가 8달, 네. 수원정 영통, 그리고 평택을까지도 초경합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발표가 금지되기 전에 했던 그 여론조사에 의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이 지역들은 경합 지역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호남의 경우에도 아주 초박빙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네, 호남이라고 하면은 뭐 담양, 뭐 한평 이런 어떤 지역구에서는 크게 어떤 판세가 두드러지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바로 이제 영광, 장성, 나주, 하순, 그 광주, 광산의 경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순천 곡성이 문제죠. 예,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이번 사전 투표율이 곡성 지역의 경우에는 18.91%로 이번 재보궐선거의 개별 지역 중에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높아요. 바로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의 돌풍이 예상되는 이런 어떤 그 출신 지역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지역보다도 뜨거운 선거 관심도가 이런 높은 사전 투표율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곳 지역이 어떤 정당의 선호 대결보다는 인물 간의 경쟁 대결 구도가 되면서 상당히 다른 어떤 지역 또 역대 이 전남, 호남 지역과는 달리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여론조사에서는 초접전 또는 일부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새누리당의 이정현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던 바로 그곳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제 그저께 조사하신 건 말씀 못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상황과 얼마나 일치할지도 알 수가 없고요. 또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동작을도 저 사전투표율이 높았어요? 상당히 높은 지역인데요. 이번에 평균적으로 순천 곡성의 13.23%에 불과 0.01% 미치지 못하는 미치지 않는 이 13.22%의 아주 높은 이 사전투표율인데 이것이 야권 단일화가 되고 특히 이 지역의 선거가 박빙 접전 판세로 접어들면서 이 투표에 대한 관심도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사전투표율을 높여놓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가 글쎄 이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 휴가 기간을 피해서 미리 했다는 얘기도 있긴 있는데 정말 본 투표율도 그렇게 높을지 그 참 예측하기 어렵죠. 네, 이 지난 그 지방선거 때의 사전 투표율이 이 7.98%였거든요. 7.98. 예. 그것과 비교를 한다면은 이번 이 사전 투표율이 특히 동작을의 경우에는 13.22%가 됐고 순천 곡성도 13.23%였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박빙 지역의 사전 투표율이 높다는 점은 이 사전 투표율이 이 경합 지역에서 최종 투표율을 높이는 데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 이유는 이 선거 마지막까지도 이 초접전의 판세가 되고 있다는 것을 사전 투표율이 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사전 투표율이 지난해 노원병 재보궐선거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원병. 네. 이 선거 후에 분석을 해봤더니 사전 투표에 가장 많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40대였고요. 바로 이 40대 표심이 당락을 좌우했던 것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 40대가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재보궐선거의 특성상 연령대가 높은 40대 이상의 투표자가 많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 여야 보수 진보의 성향이 이 특별히 구분되고 갈리는 것이 바로 이 40대 아니겠습니까? 초반과 후반에
이 지지 성향, 유권자의 성향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 판세가 이미 기울어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박빙 지역 중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높은 선거구의 최종 투표율은 이 40%대 얘는 진입하지 않겠냐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전투표율이 낮았거나 이 일반적인 여름철의 재보궐 특성을 고려한다면 나머지 지역들은 이 30%대 초중반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초박빙 지역 같은데 또 특히 관심이 많은 지역은 40%를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투표율이 높은 건 좋은 겁니다. 사실 좀 투표율이 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 재보궐, 예. 강진행 지역께서도 지난번에 말씀 주셨듯이 사실 이 선거, 재보궐 선거를 만들어낸 것도 사실 유권자로서는 상당히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왜 투표를 또 해야 됩니까?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선거구 하나당 대체적으로 한 10억 정도를 잡으면 150억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선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예. 이 재밌는 숫자를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이번 선거구가 이루어지는 지역구가 총 15곳 15라고 하는 숫자인데요. 네. 15라고 하는 숫자고 들어가는 선거 비용 예산이 선거 관리 비용이 약 150억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후보자들이 내놓은 선거 공약을 다 실천하려면 1,500억의 예산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요. 이게 다 뻥 공약입니다. 뻥 공약. 재원 조달 방법도 확실치 않은 이런 공약들 막 내놓는 거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매니페스토에 대한 관심부를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이런 공약을 말 그대로 유권자들의 일시적인 반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실천할 후보인가를 제대로 가려내는 성적표를 매기고 투표장으로 가는 이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투표율이 예상을 깨고 아주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일부 지역에서는 높게 나올 소지가 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다고 볼까요? 글쎄, 주로 연령대가 높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가 많은 것이 이번 재보궐선거의 성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투표율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40대의 투표 참여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일반적으로 또 예상을 할 수 있고 40대. 이 투표율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면서 2030 세대의 투표도 이전의 재보궐선거보다는 더욱더 뜨거워지고 관심도 많아진다라고 판단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시는군요. 이 접전 지역에서 야권 후보들의 경쟁력을 높여준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40대의 표심이 사실은 더 중요하거든요. 2030 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졌다 하더라도 야권의 어떤 지지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야권 후보에게 유리할지라도 만약에 40대에서 야권 후보들이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들이 이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면 전반적으로 이 50대, 60대 이상의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오히려 새누리당 후보들에게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표율이 높은 것이 반드시 이 특정 정당의 후보에게만 유리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사전 투표율이 그래도 높은 지역에서만큼은 이 최종 투표율이 높아질 경우 그래도 이 야권 후보들의 경쟁력이 조금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40대라는 그 연령층이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대, 60대층이 좀 50대나 60대층이 보수 쪽이 좀 가깝고 2030이 진보 쪽이 가깝다고 한다면 40대는 이게 섞여 있죠? 그렇습니다. 40대들이 섞여 있고 또 부동층도 많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도 선거 그리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동적이다. 부동층이 많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념적인 판단을 좀 배제하고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이 민생 위주로 그리고 어떤 정책 위주로 그래도 이 투표의 기준을 삼는다는 점에서 이 40대가 보다 이성적 투표 성향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투표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어떤 유권자층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인구 유권자 비율로도 상대적으로 수적으로도 가장 많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4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40대 연령대가 가장 많고요. 특히 평택을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이제 공장지대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는 이 40대 인구가 상당히 많은 유권자 비율. 그래서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그런 유권자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원의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젊은 층이 더 많다. 이런 이제 지역도 있죠? 그렇습니다. 수원 영통인데요. 수원 영통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초반
이 야권 후보 중에서 정의당의 천호선 후보도 출사표를 던짐으로써 야권표 분산으로 인해서 새누리당의 임태희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판세를 보여주었었는데요. 네. 바로 이 지역이 이 전통적으로 가장 젊은 유권자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유권자의 평균 연령이 32.8세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상당히 이 소득도 괜찮은 이 젊은 세대의 유권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중산층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지역구의 이전 국회의원이 이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의 판세도 우리가 무시를 못할 텐데요. 네, 지방선거도 어떻게 됐었나요? 재보궐선거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텐데 당시에도 이 김진표 후보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진표 후보가 이 당선된 이 남경필 후보보다도 본인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더 많은 50% 후반 정도의 득표를 올렸던 곳이거든요. 네. 그러한 영향이 야권 단일화가 되면서 이 박광훈 후보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었고 지금은 젊은 유권자 그룹이 많다라는 점까지 아울러져서 상당히 박빙의 판세를 펼치고 있는 곳인데 특히 이 지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지역 수원병 바로 이 손학규 후보가 출마한 곳인데요. 이 지역보다도 사전투표율이 조금 더 높은 이 8.34%의 사전투표율을 나타냈다는 점도 야권 단일화로 인한 효과 또 경쟁력을 강화시켜 준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이번 선거는 초박빙 지역이 여러 곳인 것 같아요. 양측에서 모두 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엄살 작전입니까 뭡니까? 예, 아무래도 이번 선거를 바라보실 때 크게 보시면은 이번 15곳의 지역구, 15곳 지역구의 이전 이 지역구의 어떤 정당의 구도를 보면은 새누리당이 9, 야권이 6이었습니다. 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4곳, 무소속이 1곳, 그다음에 통합진보당이 1곳이었는데요. 사실 이러한 판세가 지방선거 때의 어떤 유권자들의 투표 결과 그리고 정당의 선호도를 본다면 크게 판세가 변하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도 충청권에는 지방선거의 결과에 어느 정도 이 결과를 부각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재보궐선거의 어떤 불리한 구도를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야권 단일화를 통해서 이 경쟁 구도로 막판 만들어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 재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판세가 초반에 기울이지 않고 막판까지 이 박빙의 승부를 펼치게 되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이 비율에 의하면 15곳 중에서 9곳이 새누리당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9곳을 다 차지해야 본전이라면 본전인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차지할 수 있겠느냐? 이제 그게 또 관심사가 되고 있네요. 이번 그 선거의 어떤 평가는 물론 이제 여론으로 다시 담아내질 텐데요. 이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이 영남 2곳은 바로 새누리당의 텃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수도 충청권이 9곳이라면 수도 충청권에서의 가반 이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느냐가 새누리당의 성적평가의 매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도 충청권에서 5곳 이상 승리하고 전체 선거구에서는 적어도 8곳 이상을 승리해야 지역적인 측면과 수적인 측면에서 선거에 어느 정도 선전 승리 이렇게 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남의 순천 곡성도 여전히 박빙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그렇다면 이곳에서의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특히 이제 호남이 그렇다면 전체 4곳이기 때문에 수도 충청권에서는 적어도 3곳 이상은 승리해야 지역적 측면으로나 수적인 측면에서 7곳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선거 승리로 야권의 선거 승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수도 충청권만 놓고 봤을 때 이 새누리당은 매직 넘버가 5 이상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 이상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발표된 것에 의하면 부정적인 평가가 50%, 긍정적인 평가가 40%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번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결정적인 영향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 내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판세, 특히 야권 단일화라든지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그 일반적인 어떤 조직력이 더 크게 작동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의 이 낮은 지지도는
이 부동층 중에서도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들, 네. 특히 투표를 하러 갈까 말까 이렇게 갈까 말까 망설이는 어떤 유권자들에게는 아무래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투표하고자 했던 마음을 먹었던 적극성을 띄었던 유권자들, 보수적 유권자들,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선거장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누리당으로 봤을 때는 높은 지지율의 대통령보다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을 때가 아무래도 유리할 것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는 되었지만 네. 여전히 지금의 대통령 부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가 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어떤 수습의 미흡,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2기 내각 추진에 있어서 이 추동력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여론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선거 막판 터졌던 유병은 세월호 사고 관련되는 이런 이슈들도 다소 이 보수적 유권자들에게는 이 부동층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선거의 어떤 투표의 적극성을 끌어내는 데는 다소 부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제 투표를 하고 8시까지 투표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사전 투표가 있기 때문에 혹시 6시까지가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8시까지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투표정으로 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서치 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치열한 일상에 지쳤어요. 어떡하죠? 유유자적을 꿈꾸는 M3 타입이군요. 일상의 피로회복을 위해 하롱베이 3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베트남으로. 대한항공 베트남 4개 도시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따라오는 그들에게 G3가 전하게. 한 발 늦으셨나요? 다들 G3의 화질에 빠져 있으니까. HD보다 4배 더 선명한 쿼드 HD. 디스플레이의 기준, 심플하게 정리. LG G3. G3 캐식스는 광대역 LTEA를 지원합니다. 네, 유병원 사망에 대한 의혹 왜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3439님께서는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마치 유병원 회장이 죽었다는 것을 꼭 믿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군요. 7074님께서는 또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협조가 안 되는 검경의 수사 과정을 믿을 수 없으니 발표를 믿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가 3439님 3439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장미진, 작가 황순명,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7월 29일 화요일 강준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